재수강은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정답은 카테고리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테고리화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머리에는 머리뼈가 있고, 가슴에는 흉곽뼈가 있고, 팔에는 팔뼈, 다리에는 다리뼈.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분류를 짓는 것을 카테고리화 시킨다라고 해요. 이게 재수강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속눈썹 연장이라고 하면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클래식. 본인 속눈썹 털 위에 가모를 하나만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볼륨이에요. 본인 속눈썹 털 위에 두 가닥 이상을 붙이면 전부 다 볼륨이라고 불러요. 두 가닥을 붙이면은 2D, 세 가닥 붙이면 3D, 네 가닥 붙이면 4D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숫자가 점점 더 커져요. 마지막 카테고리는 디자인이에요. 처진 눈을 조금 덜 쳐져 보이게, 가로가 짧아서 얼굴이 넙대대 보이는 거를 가로를 길게 확장해가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거. 요즘에 유행하는 포인트 볼륨, 애니메 래쉬 이런 것들을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클래식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붙이는 위치. 속눈썹을 붙일 때 자연모에 위에 붙이느냐, 옆에 붙이느냐, 밑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붙이는 위치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부착 면적이 있어요. 자연모에다가 가모를 붙일 거예요. 붙이는 면적이 1mm만큼 붙이느냐, 이만큼만 가모가 닿게끔 이렇게 붙이느냐, 아니면 2mm만큼 닿게끔 붙이느냐, 3mm만큼 닿게끔 붙이느냐, 4mm가 닿게끔 붙이느냐. 제 손가락을 예로 들자면 이거 한 마디가 1mm씩이에요. 마디가 3개가 있으니까 총 3mm겠죠. 가모를 붙일 때 이렇게 한 개의 마디만 붙이면 1mm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마디에 붙이면 2mm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달을 붙이면 3mm를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면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붙이는 기법이에요. 자연모에다가 가모를 붙일 때 붙이는 방식이, 어떤 분은 이렇게 비비면서 붙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지그시 그냥 꾹 눌러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슬라이딩을 타듯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붙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붙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배우러 갈 때 어떻게 배우러 가냐면, 그냥 나는 저 A라는 샵이 마음에 들어. A샵에 갔어요. A샵 선생님은 어디에 붙이냐면 위에 붙이고 3mm를 붙여요. 그리고 붙이는 기법은 슬라이딩을 해요. 그럼 이 선생님은 위에 붙이고 3mm하고 슬라이딩 하는 거를 각각 하나씩 뽑아서 쓰는 거예요. 위에 붙이는 거랑 옆에 붙이는 거랑 밑에 붙이는 거랑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위에 붙일 때는 뭐가 좋고 뭐가 나빠요. 옆에 붙일 때는 뭐가 좋고 뭐가 나빠요. 밑에 붙일 때는 뭐가 좋고 뭐가 나빠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운 거는 위에 붙이는 것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와서 시술을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인스타랑 유튜브를 막 둘러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옆에 붙이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딱히 뾰족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럼 답답함을 느끼면서 다른 걸 배우러 가야 되나? 다른 선생님을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들이 가냐면 내가 배웠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요. 이번에는 밑에 붙이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요. 두 번째 B라는 샵에 가면은 아래쪽에 붙이고 1mm만 붙여요. 그리고 샌드위치 기법으로 꼭 밀어요. 이 기법으로 배웠더니 기존에 내가 첫 번째 선생님한테 하던 거에서 단점을 보완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두 번째 수업이 나름 만족스러워. 그리고 나서 또 실전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 또 막혀요. 또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엔 어느 선생님한테 가지? 다른 거 하는 선생님한테 또 가야 되나? 하고 또 찾아가요. 여기서 다르게 붙이는 선생님한테 또 찾아가는 거야. 이 카테고리를 이해하고 나면 다 도찐 개찐이에요. 선생님이 처음에 가르칠 때 위에 붙이는 거의 장점과 단점이 뭐고, 옆에 붙이는 거의 장점과 단점이 뭐고, 밑에 붙이는 거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카테고리가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위에밖에 못 붙이지만 나중에 가면 다른 케이스를 만나면 내가 밑에 붙여야겠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은 재수강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게, 새로운 게 보이면은 새로운 건 줄 알고 또 배우러 가는 거야.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정답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클래식에서 3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정답이 없어요. 반드시 아래에 붙여야 되고, 반드시 2mm 붙여야 되고, 반드시 샌드위치 해야 되고, 이런 정답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붙여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붙여야 돼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재수강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10명 정도가 수강을 등록하면은 그 중에 한 6명에서 7명이 재수강을 올 정도로 굉장히 재수강을 오는 분들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그 재수강을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가 배운 게 이 중에서 어떤 건지를 몰라요. 이런 카테고리화 시키는 것 자체가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위에 붙이고 3mm 붙이고 샌드위치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첫 번째 샵에서. 그런데 두 번째 샵도 똑같은 걸 하는데 또 배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카테고리를 모르니까 그 샵의 규모라던가 광고하는 스타일에 끌려가지고 가게 된 거야. 근데 이 카테고리를 알고 나면 그 선생님이 시술하는 거 다 뒤져보게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시술을 하는지, 내가 전에 배운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알고 나면 적어도 기존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기술을 중첩해서 알려주는 학원을 걸을 수라도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비단 속눈썹 연장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미용에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수강을 듣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시고 수강을 결정하셔서 재수강이 최대한 없게끔 한 번에 만족하는 수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